ADHD를 가진 분들은 이 전전두엽이 일반인보다 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하면 집중도 흐트러지고 충동적인 행동이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ADHD는 무엇이 다를까?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집중력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주제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은데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몇 분 안 돼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중요한 보고서를 쓰려고 열어놨는데 메신저 확인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마음은 분명 집중해야지 하는데 뭔가 머리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이런 경험 다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답은 뇌 속, 특히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전두엽은 뇌 앞쪽에 있는 영역인데 흔히 뇌의 사령부라고 불립니다. 회사의 CEO나 스포츠팀의 감독처럼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CEO가 자리를 비우면 회사가 혼란스러운 것처럼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하면 집중도 흐트러지고 충동적인 행동이 늘어납니다. ADHD를 가진 분들은 이 전전두엽이 일반인보다 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잘 이어지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기가 쉬운 거죠.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어떤 일을 끝냈을 때 오는 성취감, 해냈다 하는 그 뿌듯한 느낌이 바로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이 부족하면 일을 해도 보람을 못 느끼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과 주의, 즉 집중 엔진을 켜주는 물질이에요. 차로 비유하면 도파민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싶게 만드는 연료라면 노르에피네프린은 전조등을 켜서 길을 또렷하게 보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이 두 물질의 균형이 이루어야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파민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반대로 과하게 자극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쇼츠, 게임, 야한 영상처럼 즉각적이고 강한 보상을 주는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내가 짧고 강한 자극만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공부나 업무, 운동처럼 시간이 걸리는 일에는 도무지 동기부여가 안 되죠. 이른바 도파민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은 ADHD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중력과 동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뇌 속 변화들이 우리 일상에선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실 이런 현상은 꼭 ADHD가 아니어도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회의 중에 발표 내용을 듣다가 문득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흐름을 놓친 적, 시험 문제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 멍하니 있던 적,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끼어든 적. 이런 모습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ADHD를 가진 분들은 이런 상황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된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ADHD가 아닌 일반인들은 어떻게 집중력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내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햇빛 쬐기, 가벼운 운동, 작은 목표 성취하기, 집중 휴식 리듬 찾기, 충분한 수면. 이런 습관만 잘 지켜도 일반적인 집중력 저하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ADHD처럼 뇌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치료 방법을 병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ADHD를 관리할 때 보통 약물 치료와 심리사회적 치료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메틸페니데이트나 암페타민 같은 약물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뇌에서 너무 빨리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복용 후에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식욕이 줄어 체중이 빠지거나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불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약을 혼합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가끔은 약을 먹으면 오히려 졸려하거나 힘이 빠져 축 처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괜히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짜증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처럼 약물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아이도 날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아이에게 맞는 약과 용량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과 행동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방법인데요. 아이들에게는 이 방법이 특히 권장됩니다.
아직 자기 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관리, 자기통제 훈련 같은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성인의 경우는 이미 생활 패턴이 굳어져 있어서 단순 CBT만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약물 치료를 병행하거나 생활관리 전략을 세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집중력 저하나 충동적인 행동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와 화학 물질의 불균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DHD 뇌의 차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도파민 중독의 문제, 일반인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그리고 ADHD 환자에게 사용되는 치료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집중력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뇌 건강과 연결된 과학적인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뇌 건강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전달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